첫 번째 키워드 바쁜 이재명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가 그렇게 바쁜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민주당 공관이 이재명도 경선, 단수 공천 최소화 전망이란 기사입니다. 민주당 공관에서 얘기하길 이재명 대표도 경선을 할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걸 좀 볼까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대표도 경선할 예정이다. 단수 공천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 공천 신청을 하고 지금 경선을 본다라고 하는 건데 마침 또 이 오늘 공관이 면접이 오늘입니다. 당장 오늘 가서 다른 후보들이랑 같이 기다렸다가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나올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최수영 위원님, 네. 총선 때 당대표가 이렇게 공천 신청 면접 봐서 경선하는 경우가 있었나 흔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거 사례는 잘 소환되지가 않는데 네. 거의 아주 매우 희귀한 사례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지켜볼 게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내가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나도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지금 당내가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을 넘어서 잘못하면 지금 불씨가 튈 정도입니다. 지금 뭐 예전에는 뭐 비명과 뭐 친명의 갈등이라면 지금 또 친문과 친명의 갈등도 있고 네. 자객 공천 논란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공관위가 그 지금 이른바 전략 공천할 수 있는 기준을 후보가 한 30% 포인트 차이가 나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 100점을 구성하는 40점이 여론조사입니다. 권리당원 여론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불씨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당대표인 나부터 공정한 그 공천을 위해서 나도 경선 나서겠다 하는 메시지 차원에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누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 떨어질 거라고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꽃 장식에 불과한 거다. 보여주기 쇼인데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그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네. 괜히 이렇게 퍼포먼스로 하지 말고 오히려 진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다 공정하고 권리당원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당내 갈등 이 리스크를 오히려 낮추는 이 점을 고민해야지 내가 나서서 나도 이렇게 경선에서 똑같이 대우받으니까 오해 없도록 하세요라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차재영 교수님, 예. 지금 최수영 위원님 말씀은 아니 지금 부롯지안하다는 거 아니겠느냐.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딴 건데 그걸 본격적으로 만지지는 않고 부롯지안하다 알고 솔선수범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당대표가 이렇게 그 공천과 관련해서 그 면접 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6년 새누리당 때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무성 대표도 공천 심사에 면접 심사에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새누리당 공천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결국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개입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옥새 파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요.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뭐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당대표도 예외 없이 특권 없이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공천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을 또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수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전략 공천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후보를 이렇게 낙점하는 내리꽂는 식의 공천은 지양하겠다,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개항을 해 정말 이 지금 지역구 선거에 나설 것이냐는 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오늘 예비 앉아 있고 후보들 네. 면접 심사가 있긴 합니다만 네. 과연 개항을 해 정말 지역 후보로 나설까? 저는 좀 또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본인이 지역구 나간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비상적 상황이라고 하면 아하. 위기적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청산 뭐 이런 구도를 만들면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
대한 그런 선거 구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특단의 대책을 낼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하는 험지 출마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비례대표로 간다든지 네. 아니면 더 한 선택으로는 불출마까지도 저는 뭐 결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개항을로 나간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뭐 경선이고 자시고 지금 이게 관건이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데로 가거나 뭐 불출마일 수도 있고 험지로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다.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도 제가 잠시 뒤에 좀 깊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당장 오늘 개항을 예비 후보로 면접을 보러 간다는 거죠. 공관위에. 근데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 면접을 볼 때는 기준을 갖고 면접을 볼 겁니다. 공관위에서.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심사 기준의 음주운전 제외 논란, 이재명 때문. 네. 민주당의 공천심사 기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기준이 뭐뭐이나 좀 같이 볼까요? 네. 5대 도덕성 기준이 발표가 됐어요. 뇌물 등 부패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책임진 자세가 있어야 된다.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안 되고 납세 병역 등 국민 의무 져야 되는 거고 직장 내 갑질 학폭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음주운전 얘기가 없죠.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니야? 뭐 세상 왜 음주운전 왜 안 넣냐고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사실 지난달 중순쯤이었나요? 한 달 전쯤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폭, 그리고 요즘 말하자면 온 오프라인에서의 그 증오 발언, 이것이 5대 혐오 범죄로 이것을 규정을 하고 그 도덕성 검증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저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컷오프 대상이 되면 컷오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혁백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5대 혐오 범죄를 중심으로 컷오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직무 발언이 5대 혐오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였었는데 장현미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얘기가 있고 그 뒤에 5대 도덕성 기준이 어제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음주운전은 빠진 거야? 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저희가 본 그 조선일보의 민주당 공천심사 기준의 음주운전 제외 논란이란 건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일단 후보 검증을 하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좀 차별화된 지점인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격, 부적격부터 심사를 하는데 그때 음주 기준이 당연하지만 들어갔고요. 이것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 그거 자체로 부적격하다고 볼 것인지 양당 공이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음주를 놓고 본다면 이를테면 15년 이내 3회 이상 비난 가능성이 높죠. 10년 이내 2회 이상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격, 부적격을 1차로 한번 걸렀고요. 지금 이 공천심사 단계에서는 국민참여 공천이라고 해서 일단 공관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조로 후보를 좀 가르겠다라고 다시 한번 재천명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어떤 후보는 부적격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음주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당에서 평가라는 거고 정무적 판단을 할 때 굉장히 그런 전력이 많다라고 하면 거르는 건 다 마찬가지여서 이건 이재명 대표를 뭐 어떤 뭐 보호하기 위한 공천 룰이다 이런 해석은 상당히 확대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검증위 차원이 먼저 한번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관위로 넘어가는 건데 검증위 차원에서 이미 음주운전 여부는 같이 본다 때문에 기사가 좀 다소 이 다른 시각으로 썼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팩트는 아니다. 굳이 제외한 건 아니다. 그 이전에 다른 기준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공관위의 박병영 대변인 여론조사 순위별로 이 편집하다 보니 빠진 것이지 음주운전 기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지금 이 장현미 변호사님 설명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기준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왜 제외한 거야? 혹시 이재명 대표 때문 아니야? 라고 얘기를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이 기사에 지금 실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대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뭐 기준이 어떻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경선을 한다 그래도 과연 떨어지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도 떨어질 거란 우려는 없지만 일단 공천심사 보고 나갈 그곳 인천 계양을이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천 계양을 거기 매일경제 기자가 먼저 한번 가봤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미니 대선급 명명대전. 이번에도 이가우세 실세 원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자가 직접 가봤어요. 근데 인천 계양을에 가보니까 여기 좀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인천 계양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네, 지금 여기 역 바로 앞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여기 지금 보이는 요 건물이 이재명 대표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야말로 지근거리죠. 그야말로 지근거리인 이 건물. 네, 이 건물 여기 보시고 여기 임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건물에 원희룡 전 장관이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원희룡 장관이 아직 들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가 무성한 지금 곳입니다. 지근거리에 지금 양쪽에 두 사람 이 사무실이 생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만 딱 봐도 느껴지지만 분위기가 좀 팽팽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항을 자주 갈 수는 없지만 시간을 내서 한 번씩 염색한 날도 가고 그렇게 하죠. 저희가 그 모습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할아버지. 몇 살이에요? 머리 하얗다. 이재명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제 좀 쉬어야 돼. 방탄마기로 만들고 있는 야당의 책임자 발을 디디는 곳이라면 그게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길을 막는 길막이 돌덩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러 어디든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실 한동안 이 인천 계양을 당무 때문에 바빠서 못 가다가 머리 염색한 날 짠하고 까만색으로 염색하고 인천 계양을에 한 바퀴 주민들랑 인사를 하고 다녔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일단 계양을에 본인이 지금 적을 두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원희룡 전 장관, 네, 어디 가든 제가 돌덩이를 치우러 가겠습니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신조 대변인님. 네. 일단 두 사람 아까 차재원 교수님은 두 사람이 안 붙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 꼭 계양을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계양을에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희룡 장관이라고 하는 거물급 인사가 추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과 맞서서 득표율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가 생긴 이래 민주당이 전승을 했던 지역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지역인데 거기서 만약에 원희룡 장관한테 적은 득표율로 진다.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재명 대표가 양심이 있다면 계양을에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계양을에 머무는 시간보다 서초동 재판을 받으러 가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계양을의 지역 사정을 모르냐면 그 과거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보궐선거에 나와서 수직 이착륙 시대가 열린다. 비행기 수직 이착륙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뭐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된다. 뭐 그런 해괴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양심이 있다면 계양을에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능력을 좀 제대로 검증을 했으면 좋겠는 생각인데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또 봅니다. 컷오프를 시켜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네.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말한 그 5대 도덕성 검증에서 지금 음주운전이 빠졌고 또 하나가 더 빠진 게 증오 발언이 빠졌습니다. 증오 발언.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많은 증오 발언을 했습니까? 자기의 손윗사람한테 입에 담기조차도 힘든 민망한 발언했고 또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런 식으로 국민 비하 발언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공관위가 조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한다면 컷오프를 시켜야 되고 컷오프가 안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계양을을 떠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신조호 대변인님 지금 이재명 대표 컷오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실 가능성은 글쎄요. 컷오프가 이재명 대표가 컷오프가 된다면 기사겠죠.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일면에 나올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정말 인천 계양을에 나오는 거야? 아까 뭐 험지 얘기도 나왔었고요. 아니면 비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비례로 나오려면 그러려면 사실 비례대표 이 선거 제도 자체가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이게 정해져야 비례로 갈지 말지가 결정이 될 텐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한 이재명 탓 선거제 못 정해 범야권선 준연동 촉구입니다. 지금 범야권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준연동 비례대표제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가자. 이 따로따로 하는 걸로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민주당 주류의 행동과 말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지금 선거가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죠. 민주당 때문이죠. 왜 국민이 민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까?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지금 이재명 대표 때문에 본인 이 계산하느라고 못 정하는 거 아니냐,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지영 교수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위원장 발언. 뭐 지금 선거구제, 선거제도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 민주당 때문인 것은 분명하죠. 민주당이 비례대표의 그 분배 방식을 과거식으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현재의 준연동형, 연동형 제도를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부분에 당론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지나치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일종의 내피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그렇게 해서 가기 위해서는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병립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만약에 연동형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은 그 비례 몫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당대표가 위성정당 가면 그거 말이 안 되니까, 그래 못 가니까 결국은 본인은 지금 막 그러니까 병립형을 통해서 비례로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난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그거보다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확실한 일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건 분명하잖아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지난 대선 때 이야기했던 우리 정치의 다양성, 다당제를 주장했던, 그리고 군소정당에 대해서 상당한 그 정치적 배려를 해야 된다고 했던 그 약속과는 위배되고, 또 하나는 이 야권 연대라는 부분도 상당히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뭐 민주당의 고민은 깊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7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처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빨리 결정을 해야만 한다. 왜냐면 앞으로 관련해서 자기 진로를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마침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저희 오늘 키워드가 바쁜 이재명이죠. 네. 오늘 공관이 면접만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뭐도 하느냐? 오늘 기자회견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오늘 밝힐 것이냐,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운을 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제 개인적인 예측이지만요. 네. 기자분들의 어떤 그 질의응답을 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현안이 짚어주신 대로 지금 총선이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았고 비례대표 제도 어떻게 뭐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이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권역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이제 나와야 될 시점이 이미 좀 지난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있지 않을까. 다만 이 당내에서도 워낙에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다 보니까 네. 아마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곽 정도만 드러내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을 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곽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명확하게 이겁니다라고 얘기는 안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 윤곽만 나오게 되면 최종 판단은 더 미뤄진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있을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